파스텔바작과 미니언즈의 만남? 아트인데. 올여름 필드에 악당들이 몰려온다. 골프는 아트다. 파스텔바작. 알레르기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평생을 진짜 휴지를 계속 달고 살 정도로. 나았다 싶으면 또다시 재발하는 알레르기 비염.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걸까요? 중이염, 이석증 등 코와 귀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자 상태에 맞춰 꼼꼼한 진료로 완벽한 치료를 실현한다. 한의사 성재환 원장. 공기에 출입구이면서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인 코. 코 안은 눈 아래부터 넓은 공간이 기관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내부 관으로 연결된 눈과 귀, 그리고 코. 코에 문제가 생기면 눈과 귀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동의보감에 폐가 기운이 허하고 차가워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것은 폐가 차가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는 맑은 콧물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재채기와 코막힘, 그리고 가끔은 눈과 코의 가려움을 얘기를 하십니다. 5살인 연우는 평소에도 맑은 콧물을 달고 살았습니다. 잠을 잘 땐 코도 골았죠. 감기에 걸리면 누런 콧물과 중이염까지 찾아왔습니다. 아가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면 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코였는 거라. 코고 병원에 가면은 소아과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중이염 기가 물이 많이 차이가 공기 있다 하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래. 기에 공기니까 기가 공기니까 열이 많이 나고 또 이제 모관이 항상 부어가지고 있고. 자, 코약 칩니다. 코 점막 세포를 진정시키는 스프레이 치료를 끝내고 한약을 복용할 시간. 아이들도 마시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약 먹자. 그래도 한약인데 꿀꺽꿀꺽 마시는 연우가 대견스럽죠. 달달한 케이크로 연우를 유혹해 보는데요. 이렇게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자, 간식도 그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주면 안 먹어요. 지가 몸에 안 좋아요 이러면서 안 먹고. 우리 집은 과자도 없어요. 과자도 없고 딱 있는 건 호박 아니면 고구마 아니면 감자. 그거밖에 없고. 지금은 안 해도 막 아가 코도 하나도 안 나오고 머리도 안 아프고 감기도 전부 다 감기 다 하는데도 연우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소아과도 안 가고 감기 들으면 이제 또 그 선생님이 저 원장 선생님이 약을 그 소아과 가지 말고 여기서 약을 지금 먹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약을 이제 지어 갖고 가라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코 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 들이쉬고. 치료도 의젓하게 척척 해내는 연우입니다. 뜨끔했어요. 코감기에 중이염이 심해서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도 먹었고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았던 친구인데 처음 왔을 때 귀가 아프고 그리고 누런 콧물이 있다고 봤는데 이거는 감기로 인해서 생긴 일시적인 증세였고 그 가장 근본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아기들이 비염뿐만 아니라 감기만 걸려도 첫 번째로는 콧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 콧물이 아기들은 누른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누른코가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후비루가라고 부르는데 그 후비루가 목 뒤로 넘어가면서 편도라든지 이런 목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부패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입냄새가 심하다든지 구취가 심하다든지 이런 증세를 보이게 되죠. 코 안에 고여있는 콧물을 빼는 면봉치료를 해주는데요. 면봉치료 3번 만에 오른쪽 중이염이 사라졌고요. 한약과 병행한 지 10일 만에 누런 콧물과 중이염이 나았습니다. 2달 좀 넘었는데 눈물도 안 흘리고 코 안 흘리고 입에서 쫓겨난 아기가 막 자고 일어나면 악취가 나는 게라 아기가 하나도 안 골아요. 신기합니다 그거. 아까 그 사진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누래가지고 예쁘지도 못하고 귀에도 부어갖고 그러고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깨끗해요. 적외선 치료기를 상처 부위에 대주면 코와 귀 속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코 속 청결과 혈액순환을 돕는 치료도 함께 시행합니다.
고름으로 가득 차 있던 귀 속도 좋아졌고요. 부어있던 코도 가라앉고 콧물도 줄어 숨쉬기가 좋아졌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은 쉽게 걸리기도 하고 쉽게 낫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중이염은 해결이 코 쪽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고막 안쪽에 있는 귀 구조가 코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유스타키오관입니다. 거기가 막혔기 때문에 중이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면봉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해서 유스타키오관의 활로를 열어줌으로 해서 농이 차있던 것, 물이 차있던 것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감기나 축농증, 중이염 이런 증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이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차가운 거를 먹거나 차가운 공간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속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런 거를 금지하면 좀 잘 지키시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찬 거 먹지 말고 밀가루 음식 못 먹게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잘 지켰고 보호자이신 할머니께서도 철저히 잘 가르쳐주신 거로 압니다. 길에는 아침이면 맑은 코가 흐르고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5달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시작했죠. 조용히 잤는데 자면서 코를 드릉거리고 있잖아요. 코 숨쉬기가 좀 힘들었어요. 입을 벌리고 자고 그랬거든요. 일반 그 이비인후과도 받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주위 다 이제 다른 병원도 몇 군데 한의원도 이제 한약도 지어 먹어보고 했거든요.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항상 코를 먼저 풀었거든요. 비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콧물이 나오니까 비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코 불편한 건 없었어? 뭐 코 풀거나 코 막힌 것도 없었고? 오케이.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고 현재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죠. 피부 침으로 폐의 기운을 소통시켜줍니다. 코가 막혔어요. 거기 숨이 있었어요.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예전보다. 이제는 생활 증상도 적고 면봉 치료에도 반응이 적어 곧 치료를 끝낼 예정입니다. 콧살 붓기가 줄고 콧물이 줄면서 한결 편하게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어린애일수록 치료는 오히려 더 빨리 낫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지켜야 될 걸 잘 지켜야 됩니다.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찬 거 밀가루 음식 좀 조심시키고 하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어린애들 면역력이 낮긴 낮지만 양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실수록은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평생 안 걸리던 비염이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돼서도 처음으로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심한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나오다는 정원태 씨. 처음엔 감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2달 전부터 재채기가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눈에 충혈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눈물도 좀 재채기하면 나오고 코가 그 가질간질한 정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콧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기인가 생각해서 감기약을 좀 먹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기를 한 2번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먹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비염 알레르기가 있을 것 같다 했습니다. 하여튼 콧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정체가 있어요. 예, 눈도 따갑기도 하고. 아 소리 내시고요. 네. 생활하시면서 코 안에 콧물이 찡찡한 느낌 별로 없으시죠? 그지? 예. 사진상에도 코 안에 콧물이 많은 느낌 별로 없으십니다. 따가운 정도는 아니고. 예. 이 코가 많아서 뒤로 넘어가서 그런 거니까 일단 콧물이 현재 다 줄어들고 나면 넘어가는 것도 없어지실 겁니다. 폐의 기운을 돕는 혈자리에 피부침과 전기뜸을 놓고 부항을 붙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왼쪽 콧살의 부종이 많이 줄었고요. 콧물도 줄면서 왼쪽 코 호흡이 원활해졌습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 증세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스님께서 골프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그 야외 인도어 거기서 연습하시면서 바람을 좀 많이 맞으셨다더라고요. 평소에 좀 건강하신 편이시고 감기도 잘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한 보름 정도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호전이 좀 빨리 되고 계신 상황입니다. 특수한 한약재가 묻어있는 면봉을 코에 꽂아 자극을 주면 코 안에 있던 농이 빠져나가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유발하기도 하죠. 면봉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한약재를 묻혀서 코에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재채기를 유발하는 치료인데 재채기를 하게 되면 그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코와 안쪽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에서 압력차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안쪽에 고여 있던 농이라든지 콧물들이 그 압력차로 인해서 쉽게 배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감해져 있는 코를 자극을 해서 콧물이 나오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잦은 자극을 계속 반복해서 줌으로 인해서 그 콧물이 일반인 수준으로 둔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그런 정신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잦아드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제 아까 통기에 이걸 넣으면 이제 콧물이 나오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온 변화에 의해서 조금 코가 좀 맹맹한 그런 느낌인데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폐가 차가워져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울체되어 있는 기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사용해 한약을 만드는데요. 계피나무 가지인 계지, 족두리풀 뿌리줄기인 새신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집에서도 면봉 치료를 하는데요. 참외 꼭지인 과채, 목련꽃 봉우리인 신이, 새신 같은 약재로 만든 연고가 사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가 민감해서 재채기도 나오고 알레르기가 심화되니까 기존에 있는 안에 있는 콧물을 빼내고 그걸 둔감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 당귀를 주 원료로 만든 연고를 발라 예민해져 있는 코 점막을 안정화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집에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당귀하는 코를 다시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집에서 하는 치료는 통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한약을 갈아서 거기에 붙여놓은 건데, 여기서 한의원에서 쓰는 면봉과는 약이 조금 다릅니다. 한의원에서 쓰는 연고는 조금 더 강한 연고고요. 집에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코에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 연고입니다. 재채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콧물을 많이 빼서 코를 둔하게 만들 겁니다. 그 두 가지에다 다 반응을 안 하시고 생활 증세가 없으시면 비염 치료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골이로 힘들었다는 김상영 씨. 이곳에서 치료했던 아내의 권유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염을 알아가지고 평생을 진짜 휴지를 계속 달고 살 정도로 계속 콧물이 있고, 여름에도 재채기를 하고, 그 계절 상관없이 특히 밤에 잘 때 코가 막히기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고요. 네, 저 이비인후과도 많이 가고 한의원도 많이 가고 잘 안 나는데 다 찾아다녔는데 그 뭐 호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비염은 아마도 불치병이다,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력이 좀 저하가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지를 계속 달고 산다는 건 엄청 이렇게 좀 짜증스러운 일이거든요. 계속. 거기다 좌측 비중격 만곡으로 코뼈가 왼쪽으로 휘어 왼쪽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코뼈 수술을 권했었죠. 하지만 치료 8개월 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료 후 콧살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왼쪽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분은 좌측 코 비중격 만곡이라 해서 코뼈가 좌측으로 많이 휘어서 왼쪽 코는 전혀 숨을 쉬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는데, 수술하기 전에 한번 치료를 해보자 해서 저희 한의원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물론 알레르기 비염이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폐기운이 떨어지고 차가워서 생긴 증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 코가 유난히 많이 막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코뼈가 많이 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8개월째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제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막히지 않는 오른쪽 코를 늘 열려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왼쪽 코가 막혀 있는 것을 좀 상쇄하도록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 한 달 전쯤부터 왼쪽 코마저도 완전히 열려가지고 숨을 편안하게 쉬고 계신 상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알레르기 비염까지 있어 왼쪽 코로 숨을 쉬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코로 다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평생 들고 다녀야 하는 줄 알았던 화장지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만족스럽다는 거죠. 이제 거의 조금 오버하자면 거의 제2의 인생을 산다 싶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나아져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보정돼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있던 증상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하게. 저도 불치병이라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실제로 뭐 비염은 불치병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믿고 살았는데 이 한의원에 찾아온 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저는 이 나음을 받고 또 이렇게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전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물혹이 있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비중격 만곡이 있어서 좀 한쪽 편으로 많이 막혀 있다나 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숨을 쉬시는 단계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제가 치료를 하면서 수술해야 되는 환자는 물혹 환자가 몇 분 있었습니다. 코 상부에부터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서 하부까지 내려오면 완전히 코가 막힙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저도 보자마자 바로 수술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분들은 나머지 콧살의 부음을 해소함으로써 물혹이 있어도 숨 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중식당을 찾은 닥터스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조무성 씨를 만났습니다. 코감기로 사흘간 약을 복용했는데 그 후 갑자기 후각과 미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후각은 10% 정도 남았고 미각은 맵다 짜다 정도만 느낄 수 있었죠. 제가 그전에는 음식 냄새도 못 맡고 음식 맛도 몰랐지만 치료를 받고 이제 완쾌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냄새를 맡고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약으로 후각신경의 혈행을 촉진시켜주고요. 면봉치료로 콧물을 윤활시켰죠. 침으로 후각과 관련된 경혈을 자극하는 치료를 한 지 넉 달 만에 후각과 미각이 80%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음식을 먹는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멀쩡했습니다. 제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음식 먹고 냄새 맡고 하는 데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게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완전히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음식 냄새도 맡고 이래 맛을 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사실 후각이 감소하는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인을 모르는 불명의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코 질환인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와 그리고 뇌진탕 같은 두부 질환이 있는 경우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후각신경의 손상은 후각신경이 건조해져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라붙어 있는 신경을 어떻게든 윤활해주고 일깨워서 후각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면봉치료로 직접적으로 외부적인 자극을 줘서 콧물을 유발하고 그래서 신경이 건조하지 않도록 윤활되도록 하는 치료를 같이 하고 그리고 한약을 써서 내부적으로 신경 내부적으로 윤활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기분 좋았죠. 이 음식 맛이 난다 이러니까 역시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좋구나 이렇게. 송차순 씨는 이석증을 앓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니 갑자기 어지럽고 막 구토 증상도 나고 그래서 다시 또 누워가지고 또 일어났는데 또 어지럽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 가봐도 별 큰 효과를 못 봤죠. 여기 오니까 선생님께서 이석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이석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 제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것이 이석증입니다. 귀 안에 내이라고 합니다. 내이라는 부위에 우리가 흔히 들어본 달팽이관하고 평형 감각을,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이석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안에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후방고리관, 전방고리관 또는 옆방고리관으로 일하는 그 세 가지 부위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후방고리관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몸을 일으키거나 누울 때 좀 많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옆방골이관에 이석이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이제 누워서 고개를 돌리는 상태에서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석을 제 위치로 돌려줘야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뒤로 눕습니다. 힘은 쭉 빼시고 제가 다 받칠 테니까. 오케이. 어지럽습니까? 아니요. 괜찮죠? 제가 동작을 취하는 사이에 어지럽거나 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왼쪽으로 90도 돌아 누워보세요. 자, 이 상태로 다리를 침대 밖으로 앞으로 쭉 빼내보세요. 다리만 빼내세요. 양쪽 다 하나, 둘, 셋, 앉으세요. 그대로. 오케이. 다리 뺀 상태로. 이렇게. 머리의 위치를 순차적으로 바꿔 괜찮죠? 이석 네. 부스러기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이석 정복술을 하면 어지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괜찮죠? 전혀 없죠? 오케이. 떠돌아다닌 이석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머리와 몸을 점점 돌려줌으로 해서 이석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치료가 이석 정복술입니다. 후방골이관 안에는 림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씀으로 해서 림프액이 좀 더 점성이 낮춰지고 그래서 안에 있는 이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좀 더 빠른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기혈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기운을 또는 피를 보여주는 보약 개념으로 약을 같이 병행해서 쓰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 정도 효과를 봤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차도로 좋아지고 이제 약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약용품이며 한약을 만드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비염에 효과가 있는 약재와 치료법에 따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연고, 가루약, 환약, 탕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만드는 곳이죠. 코막힘을 치료하게 되고 재채기를 유발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약물을 면봉에 묻혀 코 안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는 신이, 황금, 황련, 고삼, 감초 등의 다양한 약재들이 사용됩니다. 증상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니 쓰이는 약재는 다르지만 주로 신이, 황금, 황백, 감초, 주겹 등 많은 약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죠. 좀 특화된 약재로 섬수라고 하는 두꺼비 독을 가공했었습니다. 두꺼비 독은 뭉쳐진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증세는 아니지만 열독이라든지 아니면 기운들을 풀어내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섬수를 발음으로 해서 재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통비라든지 또 다른 약재로는 과채산이나 세신고라든지 천초산이라고 하는 약재들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코와 귀를 열고 면역력으로 채워주면 숨쉬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편하게 숨쉬길 바랍니다. 비염 환자든 어떤 환자라도 기본적으로 소화력을 체크를 해서 소화기가 약한 환자는 아예 처음부터 소화기를 보는 약을 쓰고 들어갑니다. 어떤 질환이 있든 아니면 또는 건강한 분이시더라도 가장 좋은 식습관을 갖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 전후로 물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가급적 찬 것은 드시지 않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식습관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들한테는 치료를 해줬을 때 얘가 코가 좋아지고 함으로써 공부를 할 때 훨씬 머리가 안 아프다는 얘기 그리고 앞으로 뒤로도 치료하고 난 이후로도 키가 많이 컸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참 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